네, 잘 쉬셨나요? 네, 3시 15분이 좀 돼서 다시 다음 단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토 웨비나를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 오디오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좀 안 되시면은 바로 한번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좀 체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1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들린다고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 다음 비동기 처리 모델로 변경하기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그 사전 환경 구성할 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던 과정을 이제 거치셨을 거예요. 이 좌측에 보시면 시작된 준비 사항에 사전 환경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저희가 리소스를 배포했고, 리소스를 배포해서 이 API GW 딜리버리 오더 롤이라는 게 이제 생기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없으시면은 이 사전 환경 구성 이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혹시 없더라면 당황하지 않고 다시 진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동기 처리 모델로 변경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이 앞에서 만든 아키텍처에서 보시면은 이 API 게이트웨이와 이 오더 펑션이라는 람다 사이에 이제 SQS를 사이에 위치시키는 걸 하게 될 텐입니다.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선 유저 입장에서는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SQS로 그 리퀘스트를 넘기고 바로 유저 쪽으로 응답을 내리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가 좀 더 짧아진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더 펑션이 많은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처리하는데 부하가 생기더라도 혹은 또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앞에 SQS라는 버퍼 역할을 하는 큐가 있기 때문에 이 큐에서 메시지를 보관을 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더 펑션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정상화되면은 그때 SQS에 있는 큐로부터 다시 메시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SQS를 만들 텐데요. 먼저 SQS를 이제 콘솔로 이동하셔가지고 SQ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SQS로 검색하시면 심플 큐 서비스라는 이제 콘솔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큐를 만드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콘솔 환경에서 우측에 리전이 서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간에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큐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큐 같은 경우는 SQS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스탠다드와 이 first in first out, FIFO라는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뭐 다른 점은 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번의 전달을 이제 보장을 합니다. 이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최소 한 번은 되지만 2개 이상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2개의 메시지에 대한 중복 처리를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순서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뭐 자주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순서를 보장하지만 100% 보장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이 FIFO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보장을 해줍니다. 순서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정확히 한 번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당연히 FIFO를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IFO보다는 스탠다드가 처리량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스탠다드가 FIFO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QS를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 저희는 이제 스탠다드 큐로 이제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큐를 만드실 때 이름을 워크샵과 동일하게 오더 큐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설정은 별도로 이제 건드리지 않고, 설정이 많이 있죠. 별도로 건드리지 않고 큐를 만들 거고, 이 데드레터 큐는 좀 이따 실습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큐를 하나 만든 게 되고요. 그 이제 큐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이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사이에 SQS를 위치를 시키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콘솔로 돌아오셔서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제 미리 띄워놓은 게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API 게이트웨이를 들어오셨으면은 요 딜리버리 API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좌측 메뉴에 인티그레이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라우트 정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트에 오더라는 라우트에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제 저는 좀 UI가 좀 뭉개져 있긴 하지만 그 워크샵처럼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그 디태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API 게이트웨이 라우트에 지금 람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람다를 바로 연결하지 않고 SQS를 연결할 거니까요. 이 디태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디태치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Manage Integrations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 람다 펑션이 보이실 텐데 이거를 클릭해서 딜리트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하는 이 모달창이 뜨고 딜리트를 하면은 딜리트가 되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이제 이 라우트에 인티그레이션 된 부분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SQS를 인티그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티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제 오더에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하고 어태치까지 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단에 라우트 정보, 오더, 포스트 오더가 있고, 이제 하단에 인티그레이션 타겟을 SQS를 검색하시면 심플 큐 서비스가 이제 보이실 거고,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액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API 게이트에서 요청을 받은 그 리퀘스트 내용을 SQS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이 send 메시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end 메시지 선택 후에 하단으로 내리셔서 다른 별도 설정은 별도 설정을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네,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SQS라는 인티그레이션 타입을 선택했지만 어떤 SQS 큐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Q URL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Q URL은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Q 콘솔 화면으로 이동하시면은
여기에 그 오더큐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더큐 안에 이 URL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URL을 카피를 해주시고요. 다시 아까 인티그레이션을 상상하고 있던 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은 이 QURL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복사했던 걸 붙여 넣었고, 그리고 메시지 바디는 동일하게 워크샵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그 바디가 들어올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HTTP의 바디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시지 바디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테스트할 때 정의를 할 키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에 선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케이션 룰, 그 API 게이트웨이가 SKS를 콜하려면, 호출하려면은 권한이 필요한데요. 이 권한 롤을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할 거예요. 이 롤은 아까 IAM 콘솔로 들어가셔서요. 저는 새 탭을 하나 띄울게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IAM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좌측 메뉴를 보시면 롤스가 있어요. 롤스에 API GW 딜리버리 오더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ARN 정보가 있어요. ARN 아마존 리소스 네임이라는 뜻이고 아마존 리소스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유니크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RN을 카피하시고 아까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하는 그 타겟을 계속 만들고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인보케이션 롤에 대한 ARN을 입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릴게요.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IAM 롤에 들어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그 API GW 딜리버리 오더 롤의 ARN을 복사해서 다시 이 SQS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롤로 선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샵 화면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을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그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 타겟인 SQS가 어태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부분이 이제 될 텐데, 네, 테스트는 뭐 마지막에 이제 다 연결을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 람다를 이제 SQS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람다 콘솔로 들어가셔서요. 그 펑션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저희가 만들었던 오더 펑션이 보이실 거고, 오더 펑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 화면이 보입니다. 저처럼 오더 펑션에 트리거하는 API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좀 이상하죠? 저희가 아까 API 게이트웨이에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타겟을 람다로 돼 있던 걸 지웠는데 여기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네, 이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고요. 이거는 API 게이트웨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 트리거에 등록되어 있는 API 게이트웨이 목록을 지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가 이제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트리거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XQS 오더 큐를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이 람다에서 SQS를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즉 폴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람다 쪽에서 SQS에 이제 폴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권한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퍼미션으로 들어가시면은
네, 롤 퍼미션이 세팅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오더 펑션 롤에 특정한 유니크한 스트링 그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롤 네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새 탭이 뜰 거고요. 네, 새 탭이 떴고, 그러면 이 롤에 이제 SQS에 대한 폴을 하기 위한 저희가 그 정책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ermission polices에서 add permission을 클릭하시면은 이 폴리시를 어태치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자, 이제 저희가 폴리시를 추가할 건데, 이제 그 SQS와 관련된 폴리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워크샵에 있는 AWS 람다 SQS Q execution row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폴리시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add permission으로 하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폴리시 하나와 그리고 신규 폴리시, 방금 저희가 같이 등록했던 신규 폴리시 두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퍼미션을 람다가 SQS에 접근하기 위한 퍼미션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할 거는 이제 SQS를 이 람다의 트리거로 이제 등록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람다 화면으로 돌아가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펑션스의 오더 펑션 밑으로 들어가시면 펑션 오버뷰가 보이실 거고, 여기서 add 트리거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 add 트리거에서는 트리거 종류로 이제 SQS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SQS Q는 오더 큐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오더 큐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한 번의 데이터 얼마만큼 메시지를 가져오냐, 뭐 그거에 대한 배치에 대한 조정에 대한 설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건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바로 add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dd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그러니까 펑션 오버뷰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오더 펑션 앞에 트리거에 SQS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트리거 등록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 CURL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와 동일하게 이 API URL을 그 API 게이트웨이에 있는 URL로 바꾸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메모장에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네, 메모장에 작업이 다 완료되셨다면 완료된 명령어를 그 클라우드9을 통해서 이제 호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호출을 해 보았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를 냈네요. 그 오더라는 패스를 이제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더를 추가해서
네. 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대부 다음에 오더라는 URL 경로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뭐 not found라는 이제 에러 응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XML 포맷으로 응답이 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메시지 아이디가 표시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SQS로 메시지가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URL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클라우드 와치 쪽으로 가서 로고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와치로 한번 새로 띄워보고 탭을 새로 하나 띄웠고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로그 그룹으로 이동해서 AWS 람다 오더 펑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최상단에 있는 로그 스트림을 클릭을 해본 다음에 그 스타트 리퀘스트 아이디가 보이는 밑에 메시지를 이제 펼쳐보면은 좌측에 워크숍에 보이는 그 메시지 포맷과 유사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메시지 아이디가 있다면 SQS로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넘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메시지 아이디가 유니크한 아이디 값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비동기 처리 모델로 변경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저희가 이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주문을 비동기로 저희가 처리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데 오더 펑션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온 거를 정상적으로 처리 못하고 그 주문이 증발해 버리면 저희는 이제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겠죠. 주문 내역도 이제 저희가 보관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데드레터 큐를 이용해서 주문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데드레터 큐로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식의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먼저 SQS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SQS로 이동해 주시고 데드레터 큐를 이제 별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입은 동일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로 이제 정의를 하고 네임은 order DLQ 있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다른 건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가장 하단으로 내려서 큐를 만들겠습니다. create 큐를 만드시면 클릭하시면 큐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큐스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두 가지 큐가 이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더 큐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실습할 때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하는 큐를 만들 때 사용했던 오더 큐고 그리고 오더 DLQ는 지금 데드레터 큐를 설정해서 진행할 큐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데드레터 큐를 이 오더 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오더 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딧 버튼을 누르셔서 쭉 내려보시면은 데드레터 큐를 설정하는 이제 부분이 보이실 거고 여기서 지금 disabled가 되어 있는 거를 enabled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그 데드레터 큐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큐를 두 개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이름이 나오네요. order DLQ라고 끝에 이제 보이실 거고 이 order DLQ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여기 밑에 이제 receive 값이 있는데요. 이 receive 값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이 큐에서 이제 해당 메시지를 몇 번을 받을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람다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큐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했다. 한 번 처리를 못했고 두 번 처리를 했는데 두 번에도 못했다.
3번까지도 처리를 시도할 수 있겠죠. 3번까지도 못했다. 그러면은 이때 데드레트 큐로 넘기고 싶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이 리시브 값이 3이 되면 되고, 저희는 이제 실습을 간단히 해볼 거기 때문에 1로 이제 간단히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데드레터 큐에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실습을 해보려면은 저희가 람다 쪽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데드레터 큐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러 처리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람다로 다시 이동을 해주시고요. 펑션스의 오더 펑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클릭해서 화면을 내리셔서 코드 탭을 클릭하고 index.js를 클릭하면은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이제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기 워크샵에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떤 코드의 내용이냐면은 HTTP 리퀘스트 바디에 이제 요 에러라는 키 값에다가 뭐 값이 이제 true가 들어오면은 에러 메시지를 리턴을 하겠다. 그러니까 에러를 리턴하겠다. 라는 이제 코드를 심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퀘스트도 실질적으로 이 에러라는 메시지를 담은 리퀘스트 바디를 만들어서 던져보는 실습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입력한 코드를 디플로이로 배포를 이제 반드시 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확인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저희는 이제 요 람다 코드의 바로 앞단인 SQS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QS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큐들 중에서 오더 큐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이 오더 큐 안에서 그 메시지를 샌드해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샌드 앤 리시브 메시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 메시지 바디를 워크숍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오더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에러라는 키값을 가진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고, 그 value로 이제 true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람다 코드에서는 이 에러가 true면은 이제 에러를 리턴을 하는 저희 코드를 저희가 심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send 메시지를 해볼게요. 그럼 메시지가 이제 전송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람다 코드에서는 이제 주문 처리 도중에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order DLQ라는 dead letter queu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저희가 테스트하려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큐에서 그 DLQ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 DLQ, order DLQ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send and receive 메시지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할 게 뭐냐면은 이 order DLQ, 이 dead letter queu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한번 폴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나? 근데 뭐 여기서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지금 현재 메시지가 1개가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폴도 해볼게요. 그래서 폴 for messages를 클릭하시면 이 SQS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폴링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클릭하면은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그 메시지 내용이고 에러가 true로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동기 처리 시에 이제 에러가 뭐 비즈니스 로직 하는 쪽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 데드레터 큐로 다시 메시지를 전송시켜서 메시지의 유실을 방지한다 라는 부분의 실습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3시 15분, 30분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어, 오후라서 좀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또 쉬는 시간 좀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4시까지 그러면 쉬었다가 4시부터 이벤트 브릿지를 적용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4시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